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오늘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불교를 공부하시고 지금 현재는 불교 명상과 현대 심리학을 융합하여 현대인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챙김 명상가, 자비 명상을 널리 전하고 계시는 명상 연구가 신진욱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굉장히 바쁘시다고 아닙니다, 들었는데.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한불교 진흥원에서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대한불교 조계종 선명상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 신진욱입니다. 예,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한 방법을 전해주시는 우리 명상연구가 신진욱 사무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눌 대화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뽑아오신 3가지 인생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재미난 이야기들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진욱 사무국장님의 인생 키워드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조금 어려운 불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에게는 조금 어려운 불교? 예, 제가 사실은 그 불교를 전공하려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선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문하고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좀 잘 해야 되고요. 한문하고 일본어까지요? 예.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초기 불교가 조금 한국에 이렇게 소개되면서 산스크리트라든지 빨리어도 해야 되고 또 서양에 임의하면 그때 불교가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해서 영어도 조금 할 수 있어야 불교학을 좀 잘할 수 있었거든요. 예. 저도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부처님 법을 연구하러 갔는데 그리고 또 수업 중에 연기라든지 공이라든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건 지금도 완벽하게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때 젊은 나이에는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하러 갔지만 사실은 내 머리로는 불교를 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사실 제 경력에서 보면은 그때 사학을 부전공한다든지 다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황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군법사를 이제 1학년 때 시험을 봐서 이렇게 군법사로 후배송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국대학교에 정가원이라는 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불도 배우고 또 몸으로 이렇게 계속 불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 한 30여 년 동안 매일 108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꾸준히 30년 동안 108배 하신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뭐 그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셔서. 아니요. 그래서 그때 정가원에서 연불을 배우고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로 연결되지 않았는가. 그때 불교를 머리로서는 잘 이해 못했지만 정가원에서 절을 한다든지 또 제가 그때 생각하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하는 불교, 머리에서 몸으로 하는 불교를 저도 모르게 조금은 그래도 익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불교를 머리로 이해할 때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몸으로 실천하고 가슴으로 느끼다 보니까 점점 불교가 편안해지는 거네요.
그때 편안해지진 않았습니다. 오.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됐거나 하다는 지금 짐작이 그렇습니다. 그 내공들이 쌓이고 쌓이고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그런데 동국대 불교학과에 들어가시고 예. 또 군법사로도 활동을 예.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불교하고 인연이 깊어지셨나요? 불교는 사실은 어려서 저희가 뭐 집안에서 또 다 불자들이고 또 특히 나중에 제가 성장하고 나서 들었지만 제가 태어나고 나서 팔공산의 어떤 스님께서 저한테 태어나면 꼭 기별을 달라 하셨대요. 그래 봐서 이제 옛날에 잘 되라고 또 건강하라고 연부를 해 주셨다는 불공을 얘기를, 올리셨군요. 예, 그런 얘기를 네.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고요. 야. 또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절에 가시는 날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게 뭐 관음제일이다, 뭐 지장제일이라 초하루다 이러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절에 가시면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목욕제기도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쌀에 미나 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계속 그거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좋은 쌀만 이렇게 또 깨진 쌀도 다 이렇게 골라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절에 이렇게 가져가고 또 절에 가져갈 때 좀 무겁더라도 옛날에 차가 없었잖아요. 30리, 40리 걸어서 절에 가셨는데 한 번도 이렇게 바닥에 놓지를 않아요. 야, 그 쌀을요. 옛날에는 다 그러셨대요. 아. 그리고 옛날에는 상녀 나가면은 좀 상녀를 보면 좀 부정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지 그런 걸 보면은 부정한 상태로 절에 갈 수 없다 해서 돌아오시는 거를 어릴 때 봤거든요. 아, 절에 가다가 상여를 보면 아, 예. 오늘은 아니다 하고 아니, 다시 집으로 제가 돌아오시는 정갈하지 않는데 아. 이제 절에 부처님 뵙는 게 그렇다. 이 옛날에 뭐 미신적 요소도 계셨는지 모르고 또 예전에는 스님들이 지금은 조계종에서 이제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탁발을 다니셨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은 어머니가 옛날에는 스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쌀 가지고 나가시면 예. 이렇게 바랑에 또 열어보면 겉볼이 이렇게 받는 바랑 안에 또 이렇게 또 포대기 같은 게 계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드리고 그런 거를 보면서 불교는 익숙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과정이나 그 전에 불교 학생회 이런 데를 조금 열심히는 안 다녔습니다. 그냥 기웃기웃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그래 불교를 한번 전공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불교를 전공하러 왔는데 저한테는 불교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진욱 사무국장님의 이 깊은 불심이 어머님으로부터 전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진흥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것도 어머님이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이런 공덕으로 우리가 그 한 알에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 한 알만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씨앗이 여러 열매를 뭐 털로 맺죠. 맺듯이 저는 그 공덕이 아닌가 그냥 항상 그런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진우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잘 되셨나 봐요. 어머니 예, 덕분에. 예. 예. 그러면 이제 동국대 불교학과에 들어가서 또 이제 불교 공부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뭐 많은 좀 도움을 얻으셨습니까? 열심히는 했습니다. 열심히나 하셨고요. 했는데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군법사 할 때 법회도 일주일에 8번씩 막 했거든요. 근데 내가 뭘 안다고 8번씩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열심히는 했지만 불교를 정확하게 가르쳤나 이런 생각은 지금 반성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는 했지만 또 뭐 시험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는 했지만 무아의 뭐 이치라든지 그런 걸 정확히는 그때는 모르는 상태에서 군법사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서양에서 나온 불교 책을 이제 좀 보게 됐거든요. 예. 보는데 틱나탄 스님 책이라든지 달라이 라마 성하 스님의 책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서 나도 잘하면 불교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 이미 불교가 많이 퍼지고 특히 마음챙김 명상 이런 게 실천적으로 하는 게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뭐 사실 스님들 앞에서는 뭐 내세울 게 없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 스스로는 조금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그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하다. 아, 예. 부처님을 법을 만나 행복합니다. 착각인지는 모르죠. 저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예. 부처님 법을 만나 행복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도 네. 부처님 법을 만나 행복합니다. 이 말씀에 다들 동감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동국대 불교학과에 또 입학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불교 공부를 해오셨는데 네. 불교가 또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또 뭐 쉽다고 하면 쉽고 또 수많은 여러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교리와 가르침이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우리 신진호 사무국장님이 가장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핵심이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예. 저는 자아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무아적인 생각으로 넘어가야 고통이 소멸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도구라고 하면 좀 못하지만 기제 역할을 하거나 도구 역할을 하는 게 뭐 기도나 염불이나 마음챙김 명상이나 저는 염불도 물론 조금은 다르지만 저는 그 메커니즘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상이나 뭐 감히 제가 함부로 말이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고 나면 이렇게 의식은 저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의식이 있다고 해서 다 자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의식이 있어야 자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아 없이도 의식과 자각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아는 의식과 자각을 통해서 생기거든요.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육근이라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해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은 어떤 사물이나 색을 대상을 이렇게 보는 거고 또 귀는 소리를 대상으로 듣는 거고 의는 또 생각을 이렇게 알아차린다 할까 보는 거거든요. 의도 우리가 하나의 감각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 생각이 많은 보통 육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간적으로나 그게 6분의 1로 균등하게 작용해야 되는데 뭐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안식이 일어나면은 금방 우리가 그 탐진치나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아, 좋다, 싫다, 또 뭐 싫지도 좋지도 않다 이렇게 무덤덤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그 의식이나 자각 이후에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내라는 개념이, 자아라는 개념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거든요. 우리 욕계준생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의식한다, 내가 자각한다 하면서 그 소유욕이 생기면서부터 고통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아적 생각에서 사실은 그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명사적 개념인데 사실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동사적 개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진을 여러 개 겹쳐가지고 책장 덩치 두루룩 이렇게 하면은 사실 사진 하나하나가 있었는데 그 활동 사진처럼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또 구름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 생기면 그 이 구름이 생겼다가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어디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라고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 같고 고정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 배경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신진우 사무국장님, 나에게는 조금 어려웠던 불교를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특히 명상 수행을 통해서 많이 깨달으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카니자의 삼각형으로 인형, 카니자의 인형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한번 엘리들 보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여기에 보면은 그 까만 이렇게다가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만 있지 자세히 보시면은 본래는 없었던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기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점을 이런 선을 그어보니까 삼각형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자아도 저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런 모양이 저 위치에 가 있으니까 없었던 삼각형이 그냥 있는 것 같거든요. 실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예. 느껴지는 거군요. 예. 나다, 내 것이라다 집착하는 것도 본래 실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거군요. 그래서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환이다, 헛개비다, 헛개비다 하는 여몽황포요. 예. 저는 좀 거기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너무나 탁월하신데요? 아이고, 정신이 번쩍 드는데? 아이고. 저거 우리 이 영상으로 보신 분들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주둥아리라고 해도 될까? 입? 예. 입을 저 세 개의 입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삼각형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삼각형은 없는데 삼각형처럼 느껴져요. 예. 나다, 내 것이라다 당연하게 집착했던 것도 저렇게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완전히 없다라고 하면은 또 조금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게 그렇다고 없다고 할 사실은 수는 없고. 저것이 그런 인연을 만났을 때 저게 모양이 다른 데로 틀어져 있으면 삼각형처럼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런 인연을 만나서 저런 조합이 됐을 때는 없었던 삼각형이 있거든요. 습기가 올라가지고 하늘에 구름이 생기면은 그 인연이 되면 비가 돼서 내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그 뒤에 무슨 실체가 있지 않을까. 그냥 과정으로서의 나. 근데 그거 말고 연속된 실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영혼이라고 붙여보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 하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공부를 하면 조금 고통해서 제가 아까 우리가 어떤 단순히 사물을 보고 단순히 사물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를 발생 안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탐진치가 작동이 돼서 저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한테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 저건 싫은 거야. 내한테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 또 우리가 요즘 전쟁을 하고 이러면은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멀리서 누가 돌아가시는 모습에서 내가 느끼는 거하고 가까이서 형제 자매가 누가 이렇게 인연에 닿아서 돌아가실 때 아픔이 다르거든요. 그거는 나라고 하는 소유의식, 내 것, 그 자아가 형성될 때 소유의식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을 발생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챙김 명상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없던 것이 생겼다가 또 없어지듯이 그런 거라는 것을 머리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할까요? 또 주객 분리 이전에 그 감정의 필터를 거치기 전의 상태로 요즘 선이나 있는 그 암 그 자체라고도 하거든요. 그 상태로 보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상당 부분 고통이 해소되고 또 상당 부분 연결감도 생기고 뭐 그러지 않을까. 결국은 수행이네요. 지금 가르쳐 주신 개념은 경전에 나온 연기법이지 않습니까?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펼쳐지는 그 조건에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조건 따라 일어난 현상들은 있다. 다만 그것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집착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확실히 깨달으려면 결국 마음 챙김이건 명상이건 수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 챙김. 결국 수행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 뭐 그걸 명상이라고 부르든 뭐 사마타라고 부르든 위파사나라고 부르든 어쨌거나 요새 현대적인 명상 언어인 마음 챙김이라는 예.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그래도 마음 챙김이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설명을 최대한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주객이 분리되기 전 상태의 암 그 자체를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단어로 표현해 놓은 게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끊임없이 가져오는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끊임없이 여기로 가져오는 여기로. 연습이다. 지금 이 순간. 예, 이 순간으로.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빼고 대부분 본인은 지금 현재에 머무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과학적으로 네. 해보면은 30분, 1시간 머무는 것만 해도 많이 머무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딴 생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하는데 과거로 가면은 미세하게나마 사람이 화가 나거든요. 과거가 반성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 반성도 현재에 하는 거지 과거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이 미래로 가면은 미세하게나마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 그래 이런 얘기하면 미래를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대비할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도 미래에 세우는 게 아니고 현재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에 세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여기로 현재로 가져오는 연습이 마음챙김이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예. 끊임없이 이 순간에 자기한테 끌어당기는 예. 밖으로 막 휘몰아치는 생각들이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분은 마음 챙김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깨어 있어라. 또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항상 현재 깨어 있어라. 예. 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예. 깨어있기는. 졸려 죽겠는데 자꾸 깨어 있으라. 예. 예, 우쩍한 말이고 현재 이 순간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마음 챙김이 또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주고 계시는 그 명상법들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사실은 스님 거기 등산 가거나 사찰 옆에 혼자 들기는 좀 어려운 이 정도의 큰 돌이 있다고 하면 돌덩어리 많죠. 이게 예. 무거울까요, 스님 가벼울까요? 무겁냐 가볍냐. 예. 제가 스님을 난처하게 해드렸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처님법이 연기법이잖아요. 예.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예. 그때 조건 따라서 무거울 수도 있고 조건 따라서 가벼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 정답입니까? 와. 그래서 예. 그 돌을 그냥 또 저기 돌이 있네 하고 지나가면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겠죠. 그리고 저 돌이 등산객의 발에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옆으로 치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또 혼자 이렇게 치우든가 아니면 동료랑 같이 들어서 옆으로 옮겨놓고 등산을 가면은 들어서 옮길 때는 약간 무거울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옮겨놓고 지나가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인들은 그 돌을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가 들고 있구나. 그런데 돌을. 왜 들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 돌을 들어서 저기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도 모르겠는데. 다 들고 있는데 나만 안 들고 있으면 좀 불안한 것 같아서 들고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는 게 현대인이 아닌가.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만든다. 제 생각으로는. 예.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는 생명 유지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적당한 스트레스가 그렇죠. 필요하다면서요. 스트레스가 받을 때는 받았다가 놓을 때는 놓고 이래야 되는데 예. 현대인이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마음챙김 명상이 또 불교가 현대인들의 어떤 이런 모습이 스님도 아까도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생겼다가 또 예. 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이치를 잘 깨달으면 또 그 이치를 평소에 뭐 너무 어렵게 꼭 전공하지 않더라도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스님 지식하고 지혜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명상을 하면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도 많이 다스릴 수 있고 아 이게 내가 만든 거구나. 본인은 철석같이 상대방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물론 그런 관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관계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현대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참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살기 어렵거든요. 퍽퍽하죠. 그런데 지혜가 생긴다면 지혜가 생긴다면. 부처님이 그 길을 우리한테 다 알려줬는데 예. 우리가 아둔해서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모르죠. 부처님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조금씩 도반들이랑 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훨씬 더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적은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스트레스도 줄이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네. 결국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예. 만들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생 키워드 마음 챙김 뭐 살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아, 퀴즈쇼입니다. 예. 제가 이걸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 대화하면서 답이 딱 떠올랐어요. 그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제가 이 정답을 맞춘다는 거에 제 없는 머리카락을 제 없는 머리카락을 걸겠습니다. 예. 명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예, 맞습니까? 예, 예. 야, 오랜만에 맞췄습니다. 명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되면서 그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거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명상을 하면 일단 그 고정된 틀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뇌는 아주 컴퓨터보다도 더 컴퓨터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오랫동안 안 쓰면 전기가 다운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뇌도 아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프레임을 많이 만든다든지 또 무의식이 우리는 의식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무의식이 많은 것을 해서 우리한테 주고 하는데 우리가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효용성은 있지만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 프레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명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무의식에서 쓰던 단어끼리, 쓰던 조합끼리 이렇게 해서 의식으로 떠올린다고 하면 예. 독특한 생각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예. 근데 명상을 하면 자아가 많이 해체되는, 쉽게 말하면 저는 자아는 이런 거랑도 좀 관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처음에는 큰 이런 얼음, 큰 덩어리처럼 얼어 있었는데 자아가 각설탕처럼 우리가 냉장고에서 얼음을 얼리면 약간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되잖아요. 그게 더 이렇게 녹으면 물이 되고 예. 그게 더 기체화되고 그렇죠. 하는 과정이 자아가 뭐하러 가는 비유적 과정이랑 비슷하고 예.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양에서 관찰해 보니까 창의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지금은 여러 사람이 일을 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을 먹이는 시대인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창의적인 분 한 분이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도 하거든요. 사실 지금 현대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이야. 그리고 그 윤회가 전통적 방식으로 그렇게 윤회하는지 어쩐지는 잘 확신은 안 서지만 어쨌든 저는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저는 이번 생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수행했던 힘, 수행의 업력 그것만 가져갈 수 있다. 죽으면 가져가는 건 업밖에 없다. 예, 그것도 부처님 말씀이 나오죠. 수행의 업, 좋은 업. 그래서 제가 우리가 현대사회는 누구나 보험을 한두 개씩 들잖아요. 그렇죠. 보험 들죠. 그렇듯이 그 보험은 들어봤자 우리가 이번 생애까지만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가끔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 명상을 하는 것이 보험을 드는 거다. 최고의 인생보험. 그런데 그 보험은 다음 생까지도 효력이 유지된다. 야, 제가 이거 나중에 법문할 때 제가 좀 이거 표절해서 써먹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은 이번 생의 끝이지만 네네. 불교의 수행이라는 보험은 예. 다음 생, 다다음 생 예. 내가 영원히 가져가는 거다. 해탈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야, 멋있습니다. 역시 배우신 분은 다르네요. 너무 멋있어서요. 그러면 제가 명상에 대한 책을 여러 권을 읽어봤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오래전부터 명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실제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이미 다 밝혀놨고 현대에도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명상을 깊이 연구한다고 그렇게 책에서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미국에서 연구를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은 일단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이렇게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하면 전두엽이 조금 얇아질 수도 있고 전두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판단을 하거나 뭐 한 어떤 뇌의 뭐 사령부 같은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에는 가소성이 있다. 옛날에는 뇌가 한번 형성되면은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경에 가소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생각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고 뇌의 시냅시스나 그 연결 과정이나 그게 탄탄해진다든지 어떤 뇌 부분이 두꺼워진다든지 하는 변화를 이제 그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명상을 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 연습하면 뇌 신경이 더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게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신경 가소성이지 않습니까? 뇌가 변한다고 하는 게 이제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인데 우리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렇게 그 예방 접종을 해서 항체를 형성하고 했잖아요. 백신이요. 백신. 근데 명상을 하면은 항체 형성이 더 많이 됩니다. 명상을 했는데 신체적으로 항체 형성이 더 많이 되고 그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형성된 항체가 어느 기간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다른 비교 집단 대조군 보다가 30% 이상 더 시간을 오래 동안 그 항체가 지속한다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우리가 텔레미어라고 해서 그 염색체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X자로 꼬여 있는데 요 염색체 하나도 여기 한 가닥도 우리가 구두끈이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풀리지 마라 또 아니면은 잘 구두를 그 구멍에 끼우기 위해서 플라스틱처럼 딱 집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처럼 그게 염색체가 한 번씩 분열하거나 할 때마다 그 텔레미어라는 그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근데 그거 줄어들다가 다 줄어들면 염색체가 죽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유전적으로 그 염색체의 끝부분이 텔레미어라고 하는 부분이 길게 태어난 분도 계세요. 그분은 비교적으로 장수하세요. 그런데 명상을 했을 때 텔레머라제라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텔레미어의 요 줄어드는 거를
좀 천천히 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더 오래 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예. 그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연구들은 다 초기 연구지만 예. 대부분이 명상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사람한테 긍정적 방향이라고 하는 지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하군요. 예.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명상이 좋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편안한 그런 명상법을 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전수를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제가 전수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명상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양에서는 근데 서양에서는 주로 명상의 유도 문구를 많이 이용하고 예. 또 제가 주로 요즘 하는 거는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는 마음 챙김 자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로 하고 제가 그거를 이제 그 동국대학 계시는 서광 스님을 인연이 돼서 예. 제가 그 명상 지도사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야, 명상 지도사 자격증도 있으시군요. 와, 자격증이 최고죠. 그래서 예.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해볼 수 예, 있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런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명상하시는 동안 몸이 편안할 수 있는 자세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런 다음 눈은 부드럽게 감습니다. 몇 차례 천천히 숨을 내쉬어 봅니다. 몸에 있는 불필요한 긴장은 모두 내려놓습니다. 원하신다면 한 손을 가슴 위나 위안이 되는 곳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자신의 몸에서 호흡이 느껴지는 곳을 주목해 봅니다. 들이쉬는 몸을 느껴보시고 내쉬는 몸을 느껴봅니다. 그저 몸이 당신을 호흡하도록 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들숨으로 양육되고 날숨으로 이완되는지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호흡의 리듬을 알아차립니다. 마치 바다의 움직임처럼 자신의 몸 전체가 미세하게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치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나 작은 강아지처럼 떠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저 호흡의 리듬으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당신의 몸 전체가 호흡에 의해 부드럽게 흔들리고 어루만져지도록 마음으로 어루만져지도록 허용합니다. 당신 자신을 호흡에 맡겨서 호흡 그 자체만이 남도록 합니다. 그 호흡이 됩니다. 그저 호흡합니다. 호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에 대한 주의를 부드럽게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 속에 고요히 앉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낀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느끼면서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되도록 허용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신진우 사무국장님과 함께하는 명상의 시간, 이게 힐링이구나.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진우 사무국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불교의 명상이 어떻게 하면은 과학의 옷을 입을까 하는데 관심이 많고요. 또 우리가 뭐 어른들도 힘들지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창의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또 본인도 스스로 행복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데 미력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명상이, 또 뭐 제가 안 하더라도 다른 분이 하는 명상이, 특히 불교 명상이 그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불교 명상은 스트레스만 없애주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해서 그분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생애까지도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불교 명상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 지금 K컬처라든지 K명상이라든지 K문화가 있는 시대에 만약에 계셨다면, 저는 물론 칸트도 훌륭하고 하시지만 그 내용의 면에 봤을 때는 칸트보다도 더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시고 또 더 실질적으로 유명한 그런 스님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시대 어느 곳에서는 그 신라 시대에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같은 분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님을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 스님을 못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스님을 우리가 발굴해서 세계적인 스님으로 이렇게 나가실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좀 돕고 싶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수위 찬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저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진욱 사무국장님, 가피란 무엇인가요? 저는 가피는 생명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가피는 생명이다. 예. 제가 이제 예불을 하면서 감노다가 저는 생명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노다. 예. 뭐 감노의 차지만 예불 때 올리는 청정한 깨끗한 물, 감노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는 가피를 입었기 때문에 생명을 받을 수 있었다. 예. 또 명운가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 이게 지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가피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피는 생명이다. 예.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처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우리 중생의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한 생명입니다. 예.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닙니다. 다 한 생명입니다. 가피는 생명이다 딱 말씀해 주시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아이고, 생명이. 가피는 생명이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신진우 사무국장님 정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요. 예, 또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또 뵙겠습니다. 예, 스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